오늘은 우리가 수능특강 현대산문 05강에 실려있는 판문점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좀 학생들이 많이 봤을 법한 작품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기도 했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필수 단편선 100개 막 이렇게 하면은 꼭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또 친구들이 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수능특강의 현대산문을 보면 앞에서부터 시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강이 무정이고, 2강이 날개고, 3강이 태평천하, 4강이 사수, 5강이 판문점이잖아요. 이게 시대 순서로 다 배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정이 한국 현대 최초의 이제 현대소설이고요. 날개가 1930년대쯤, 태평천하가 1930년대쯤, 그리고 이제 사수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판문점도 분단 소설이니까 1950년 이 6.25 전쟁 이후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분단 소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25 전쟁이 끝난 53년보다 더 뒤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유명한 분단 소설입니다. 즉 분단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그 남북한 교류 장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판문점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어떻게 지금 좀 펼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런 또 이제 출제선상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쌤도 좀 수업을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여기서 지금 펼쳐지는 장면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우리 친구도 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진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남한 측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취준생인데 약간 그 기자의 신분을 빌려서 판문점에 남북한 교류 기자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칭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기자의 신분을 빌렸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수의 상대 주인공은요, 여자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북한 측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이제 진수와 우연히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읽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960년대 초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는, 자, 여러분 인물 나왔죠? 그곳에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 대화를 한다. 이게 또 쌤이 말했던 인물 2명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장면에서 주된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인 지금 진수가 진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서술되는 걸 보니까 이 작품은 나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아까 쌤이 이제 그 1953년 이후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960년대 초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참 저 남북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자, 여러분, 현대소설은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고전소설은 다 알려주지만, 자, 이 부분이 지금 여자 기자의 지금 말이네요. 네, 교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진수의 부분이겠죠. 글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라는 말을 모르겠군. 이라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진수에 대한데요. 쌤이 이제 남한 측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나 이런 투, 즉 이렇게 쉽게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진수는요, 교류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교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봤더니 진수는요, 이걸 지금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라는 건 사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좀 어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정세라는 건 뭐 미국도 개입이 되어 있고 중국도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조건 때문이라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쉽게 교류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라면서 참 리얼리티라는 말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같은 나라를 굉장히 이제 좀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언어인 영어 같은 것들을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데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고 싱긋 웃었다. 사실주의 그건 말이지요? 라고 여자 기자가 얘기를 했죠. 네, 결국 그런 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건요. 그런 것은 뭐겠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그런 객관적 정세의 사실 이런 거죠.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는 요새 와서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교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진수는요. 교류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은 못 써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북한 측의 입장 그리고 이 여자의 입장은요. 지금 남한의 이런 사람들은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의 문제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우유부단하고 패배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자 이게 진수의 얘기하겠죠?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또 이 편 경우는 또 이 편 경우거든요. 여러분 이 편은 이제 남한이겠죠. 당신들은 이제 북한을 말하는 거겠죠. 이 편 경우에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에 하는 측면 아시죠?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이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진수는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측면 한마디로 지금 분단 상태고 휴전 상태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남북의 전쟁의 끝을 지금 어떻게 지을 거냐라는 거죠. 대결, 어떤 경쟁의 종결을 어떻게 잡을 건데 북한이 이긴 걸로 잡을 거야? 남한이 이긴 걸로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진수 입장에서는요. 그런 본질론 이렇게 보는 거죠. 너네가 말하는 그 본질론 이꼴 어떤 낙관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말하는 게 철저하게 사실 그 자체를 바라보면 절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빡깜빡거렸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요. 남한이요.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어떤 감정적인 장애, 타성에서 오는 고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남한의 체제의 문제점인 거예요. 즉 한마디로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의 어떤 그런 고집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북한 측의 입장인 거죠. 한마디로 특정 집단에 쏠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좀 약간 이야기가 지금 좀 고조되는 거죠. 진수가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당신들 이꼴 북한이겠죠. 북한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모습인데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진수 역시 맞대응을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지금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나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너네는 그럼 그 자유라는 게 있어? 라는 거죠. 그쵸? 북한은 좀 자유가 많이 결여된 듯 보이잖아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다라고 말이죠. 어때요? 거기선 견딜만 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었다. 즉 한마디로 본인이 되게 냉철했고 잘 찔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있어요.
허황 거짓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죠.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죠.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유를 우리가 발휘할 때는요. 도덕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유를 발휘할 때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봤을 때 나만의 체제는요. 자유만 누리지 자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부분 역시 나만 체제에 대해서 여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요지는 뭐냐면요. 자유에 따르는 도덕적인 어떤 정의, 도덕, 정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북한 측이 보는 남한 측의 어떤 좀 주된 좀 약간 좀 계속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너무 자유만 중시하지 자유 이외의 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갈 바 큰 방향이에요. 개인은 거기에 한데 엉켜 있어요. 그쵸 여러분? 북한 측은요. 좀 약간 전체가 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중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의 자유,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남한은 지금 나태하다는 거죠.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없어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 한마디로 나만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 자신만 알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큰 자유를 줬기 때문에 뭉치지도 않고 본인의 어떤 안위만 신경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진수가요. 그럼 내 자신을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진수는요.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 알 수 있겠죠. 자유와 어떤 개인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쵸? 그럼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뭐가 남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진수는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남한 사회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지금 남한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챙기는 게 맞는지 이런 말이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는 지금 북한 체제를 말하는 거죠. 북한은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만 지금 약간 좀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지 남한이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이 밑받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불만 남아요.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예요. 신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지금 여러분 좀 이제 북한 측 여자도 지금 약간 반박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북한 측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네 말대로 자기가 없는 신념은 절대 없다. 한마디로 북한 역시 개인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수의 주된 생각은요.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자는 모든 개인이 같은 신념을 지향하여 집단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 커다란 집단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진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자신은 그걸 안 따르고 싶은데도 억지로 따르는 개인들이 있을 거다. 여기서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는요.
남한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유에 대한 생각은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물만 남은 어떤 썩어 빠진 견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남한에 대한 어떤 비판인 거죠. 아주 팽팽하네요. 자,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했더니 진수가 있죠?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는 모랄의 질이 되게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남한 측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북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당신들은, 북한은요, 모든 사람을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 체제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한 명 한 명을 데이터로 본다라는 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다양한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자가 또 반박을 하죠. 아, 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죠. 원인은 그것뿐이에요. 라고 했더니 진수가,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했더니 여기자가요,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한 사회의 여러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했더니 여자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북한 측의 어떤 계속 좀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알겠죠? 세부라는 건요, 어떤 개개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큰 윤곽은 이제 집단을 좀 중시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마침 좀 전에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 원더풀. 휘쭉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한마디로 진수와 북한 여기자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것 보고 되게 오, 좋은 대화를 하고 있군요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약간 외국 여기자가 지금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남한과 북한의 기자들이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핑퐁핑퐁 주고받는 걸 보고 그냥 오,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남북한은 체대에 대한 비판을 지금 서로 완전 디스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기자, 외국 여기자의 눈에는 오, 남자 기자와 여자 기자가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서는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쪽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은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 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의 섬세한 야유조차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서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편 사람들은 시끄럽구만 왜 이리 야단이여.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야.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긴 하듯이 상대편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리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길게 회담장 안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죠. 좀 이 부분에서는요, 어떤 내면의 심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좀 객관적인 관찰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지금 이 편과 저 편, 남과 북의 서로의 어떤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진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내면 심리까지 다 제시해주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중략 이유입니다. 동편 쪽에 새로 섰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비로소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굉장한 소낙이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지금까지는 서로 되게 팽팽했잖아요. 그쵸? 지금 회담장은요, 남북 간의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요, 매우 팽팽했어요. 그러나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모두 다 같은 얼굴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좀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차이가 부각됐던 반면 소나기로 인해서 다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 이어서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먼저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도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는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어마! 비록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했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급변 차니까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약간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원래는 아까 팽팽하게 의견을 주고받던 두 남녀가 같이 뛰어서 한 차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로 인해서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이 노란 부분이 매우 중요했던 건데요. 비로 인해서 뭔가 이전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달라졌다. 조금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됐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차에서 이제 둘은 좀 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 기자가 은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플러팅을 엄청 날려요. 그랬는데 이제 여자 기자는 당황하죠. 얘가 나 지금 꼬셔서 나만 데려가려고 하나 했더니 남자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그냥 우리가 남북한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기는 이성적 호감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어떤 이런 갈등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서 있지만 사실 그런 체제를 다 내려놓고 보면은 아주 평범한 그냥 남자와 여자인 거고 서로 진짜 마음이 맞고 뭐 대화가 통하면은 서로가 또 교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소나기로 인해서 어떤 긴장된 분위기가 이완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판문점이라는 남북한의 교류 장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상징하면서도 이 교류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진수는 이제 여자 기자에게 정말로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판문점에서 돌아와서도 이 여자 기자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얘가 한 번 더 또 이렇게 또 신분을 빌려서 이 판문점을 또 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서 이어질 겁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 여러분 이호철이라는 작가의 특수성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내려온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의 두 체제를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 남자가 북한을 비판하는 말, 여자가 남한을 비판하는 말 모두 다 이호철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정말 체험과 개인적인 가치관이 모두 다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쌤이 이제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파란색은 남한 측, 그다음 빨간색은 북한 측을 어떤 좀 보여주는 말들이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조금 더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대화가 굉장히 많고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들어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